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재외동포 사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유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유입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 정책이 외국인 유입 관련 정책의 핵심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1970에서 80년대 많은 국민이 미국 등으로 영주 이민을 떠나거나 취업을 위해 해외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은 극히 적었습니다.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국내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 직종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근로자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근무 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 이른바 3D 업종이라 불리는 산업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자 이러한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이미 경제 발전을 경험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바 있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1980년대 후반부터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3D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되었고 불법 취업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1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 공장의 근로자를 한국에서 연수시킬 수 있게 한 제도로 연수생은 6개월, 최대 1년간 연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수생 신분이었지만 기업들은 이들을 사실상 노동자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외국에 진출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체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1993년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체에서 외국인을 연수생으로 도입하여 1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은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었고 기업은 이들을 활용해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처음에는 제조업 부문에 한해 도입되었고 연수생 규모는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인력난이 심해짐에 따라 연수생 도입 정원은 늘어나 2002년에는 14만 5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연수생을 도입할 수 있는 산업 부문도 연근해 어업, 건설업 등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3년까지 외국 인력 제도의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해서 외국 인력을 연수 명목으로 데려와 편법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이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연수생 도입 규모는 증가하긴 했지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증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취업자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3년 초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인력 가운데 80% 가까이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허가 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도입이 허용된 것은 아니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에 한해 일정 쿼터 내에서 도입이 허용됩니다. 처음에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에서 허용되었는데 이후 어업 부문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용계약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개시한 사업장에서 3년간 계속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현재까지도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연수생 제도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2007년 폐지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고용허가제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된 제도가 또 있습니다. 재외동포와 관련된 방문취업제가 대표적입니다. 재외동포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취업 및 기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 노무 분야 취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또 하나의 비자가 있습니다. H2 비자인데 방문취업 비자라고 합니다. 이 비자는 모든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와 중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에게만 발급되며 F4 비자에 비해 발급이 더 용이합니다. 방문취업제는 이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일부 서비스업 등 제한된 분야의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재외동포는 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특정 지역 재외동포에게만 적용되는 방문취업제를 별도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방문취업자에게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취업 허용 업종도 좀 더 넓고 외국인 근로자는 1회 재입국 및 취업이 가능한 반면 방문 취업자는 재입국 및 취업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방문 취업자는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없고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 관련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규모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이 그래프는 연도별 외국인 이주 노동자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체류 중인 인원 기준입니다. 그래프에서 서류 미비 이주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를, 저숙련 한국계 이주 노동자는 주로 방문 취업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숙련 비한국계 이주 노동자는 산업연수원 제도,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인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 기술자, 투자자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 교수, 연구자, 전문직 등이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볼 것은 방문 취업자 수와 외국인 근로자 수의 추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부터 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03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2004년에 시행되었으므로 2003년에는 제도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이 해에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해에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및 합법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조사해보니 외국인 근로자 중 80% 정도가 불법 체류자인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02년과 2003년 사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급증한 반면 불법 체류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프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2003년경부터 저숙련 한국계 이주 노동자가 존재했고 방문 취업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2007년 이전에도 저숙련 한국계 이주 노동자가 존재한 것은 방문 취업제 시행 이전에 이와 유사한 취업관리제라는 제도가 시행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관리제에서 방문 취업제로 전환되면서 적용 범위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여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의 추세를 보면 1980년대 말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2010년대 중반까지 70만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이외에도 결혼, 유학, 재외동포 체류 자격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들까지 모두 합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그래프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장기 체류란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 체류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시점은 연말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998년에는 15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8년에는 16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년 사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장기 체류 외국인의 수는 157만 명까지 줄어들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회복되어 2023년에는 18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주로 관광, 의료 등을 목적으로 들어온 단기간 동안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까지 합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998년 30만 명에서 2007년 107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25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이 최근에는 5%에 육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과 인구 변동 강좌의 8주차 강의 국제 인구 이동에서 소개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산업화 이전의 국제 인구 이동입니다. 20세기 들어와 해외 이주가 증가했는데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해방 직전 중국과 일본에 거주한 조선인은 35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해방 직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해방 직후 대규모의 국제 이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는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화 이후의 해외 이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해외 이주를 장려한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했습니다. 해외 이주는 크게 해외 취업자와 영지 이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외 취업자는 중동 붐의 영향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1982년까지는 급증한 뒤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영주 이민의 경우 미국으로의 연고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소의 원인은 한국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자 이주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990년 이전에는 중국 및 소련 동포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재외동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991년에는 430만 명 정도였고 이후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708만 명으로 한국 인구 대비 13.7%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냉정기에는 재외동포 정책이 포괄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공산권과는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어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도 정책 대상에 포함되고 재외동포 관련 법과 기관이 만들어짐에 따라 2000년대 이후에는 재외동포 정책이 발전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외국인의 유입이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까지는 외국인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 이후 3D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자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고 이 제도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및 구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취업제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980년대 말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2010년대 중반까지 70만 명 내외 수준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결혼, 유학, 재외동포 체류 자격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있는데 이들까지 포함하면 장기 체류 외국인은 1998년 15만 명 정도에서 2023년 188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국제 인구 이동을 주제로 진행한 8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9주차 강의에서는 인구 변동과 경제 성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9주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